암 환자를 위한 암 IVNT, 암 주사 치료의 보다 구체적인 분류입니다. 성분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투여 방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타의 치료와 병행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분입니다. 암 환자한테 쓰는 IVNT 주사 치료의 성분입니다. 많죠.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셀레니오, 알파리포산, B군, B17, ATP, 알부민, 카르니틴, 코큐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현재 쓰고 있기도 하고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것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혼돈하시는 부분입니다. 경구로 먹는 거와 주사는 다르다. 형태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형태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달라짐에 그 효과가 다르다. 경구로 먹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C 예를 들면 메가도스라고 합니다. 일일 권장량인 0.6g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비타민C 결핍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것 말고 질병이 생겼을 때, 감기가 생겼을 때, 입안이 헐었을 때 좀 더 고농도의 몸속에서 비타민C의 요구량과 소모량이 많으니 평소보다 많은 양을 경구로 먹겠다가 메가도스라고 표현을 하고, 주사, 비타민C를 주사로 맞겠다는 것을 IVC, 인트라베너스 비타민C, IVC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형태, 다른 목적입니다. 주사만을 예를 들면 세로축은 혈중 비타민C 농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레몬 2개를 짜 먹으면 혈중 비타민C 농도는 약 0.1mm몰 정도가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구로 메가도스 약 1에서 3g, 1000에서 3000mg을 먹으면 혈중 농도가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좀 넘죠? 0.2mm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주사로 10g이야, 20g이야, 심지어 100g이야, 200g의 비타민C를 주사를 하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이 정도, 약 10mm몰 정도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다행인 것은 암세포는 이 정도 혈중 비타민C 농도 10mm몰일 때 비타민C에 의한 세포 독성을 받아서 터져 죽고, 이에 반하여 정상세포는 이보다 훨씬 높은 혈중 비타민C 농도 약 20mm몰 이상일 때 비타민C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타민C를 10g, 100g 주사하면 암세포만 영향을 받고 세포 독성으로 죽고 정상세포는 괜찮소. 이거 하나 갖고 우리는 비타민C가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세포 독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농도는 오직 주사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우 혼란스러우니 정리를 합니다. 비타민C만 얘기하면 매일매일 먹는 것은 그냥 생리적 농도, 피지오졸 농도입니다. 일일 권장량, 성장하고 발달하고 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이고, 메가도스, 아프거나 소모성 질환이 있을 땐 좀 많이 먹자. 그 많이 먹는 양은 장내 용량, 장이 인내하는, 버티는, 설사하기 직전까지 용량, 픽스된 것이 아닙니다. 4g에서 심지어 100g까지도 경구로 먹습니다. 체중이랑도 상관없습니다. 자그마하신 분이 100g 먹고도 설사하신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평소에는 1g 먹다가 아프면 10g, 20g, 30g까지 늘어났다가 회복되면 다시 1g, 2g으로 줄어듭니다. 주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우 도즈, 저용량의 비타민C 정맥 주사, 하이 도즈. 이거는 체중당 0.1g, 이건 하이 도즈는 체중당 1g의 비타민C를 주사하는 걸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이 정도 하면 아까 얘기했던 세포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주사는 두 가지가 있다. 하이 도즈, 고용량이 있다. 로우 도즈가 있다. 로우 도즈는 감기 때 맞는 겁니다. 하이 도즈는 암 환자 때 맞는 겁니다.
의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로우 도즈 주사가 있고 하이 도즈가 있다. 이것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 감기에 빨리 회복되고 면역을 촉진시키고 회복하고 해독을 위해서 맞는 것이고 거기엔 여러 가지 주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마이어스 칵테일도 있고 회복 주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타민 칵테일들이 있고 하이 도즈는 우리가 얘기하는 암 환자한테 쓰는 것입니다. 산화 촉진, 여기는 항산화지만 여기는 산화 촉진이고 여기에는 비타민C를 25g 이상 최대 200g까지도 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셀레늄이나 알파리포산도 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목적에 따라서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병행하기도 하고 보조적으로 쓰기도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처방을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실제 어떻게 하냐? 좋은 얘기인데 몇 그램을 어디다 어떻게 섞느냐? 이른바 프로토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 고농도 비타민C 프로토콜이 있고 그냥 로우 도즈가 있고 기타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B군 등등이 있고 같이 쓰니 따로 쓰니 어떻게 쓰니 전후에 쓰니 매우 복잡한 임상 상황들이 있습니다. 계속 가요? 좋아요. 중간에 이거 뺄 수 있죠? 오케이.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AI에 물어봤더니 셧다운 됐다고, 누전됐다고, 감전됐다, 전기가 안 돌아온다고 답을 못한답니다. 삶은 고라고 우리의 선각자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고. 내지는 그 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의 흐름. 전자가 고정되어 있거나 바위처럼 고정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활동이 없습니다. 이러저러해서 그 분자와 양자와 음이온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순간, 전자가 소통하는 순간, 산화되고 환원되는 순간, 그것부터 생명활동이 시작됩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슈레딩거 역시 생명이라는 것은 외부와 내가 전자를 소통하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양자역학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 전자가 흐르는, 대사가 이루어지는 에너지 공장은 이른바 미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전자가 띠기띠기띠기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인 ATP라는 분자를 만들어내는 게 생명활동입니다. 생명이 고이듯이 이러한 에너지 대사가 부득불 하다 보니 생명활동을 하다 보니 조금씩 노화가 돼서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생명활동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미토콘드리아가 그것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퇴행질환이 생겨서 이러한 만성질환이 생기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암까지도 생긴다라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암은 대사질환이다. 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항산화를 하면 되겠네? 전자를 좀 많이 받으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죠. 거기서 나온 것이 이른바 항산화제, 많이 먹어요, 뭐 이렇게 하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항산화제는 어디 있을까요? 태양입니다. 지구고요. 태양에서 받은 광전자가 가장 큰 전자의 공용체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우리는 건강하죠. 맨발로 서 있는 사람과 신발로 서 있는 사람을 비교한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어싱이라고 합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라. 그것이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의미나 심리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지극히 물질적이고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싱하라. 접지하라. 인도나 이런 아슈람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선 게이지를 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30분 이내, 태양이 지기 전 30분 이내 태양을 바라보고 맨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물론 대낮에 높이 떠 있는 해를 바라보면 큰일 나죠. 이러한 일시적인 치료법이 없이 아주 훌륭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도 누가 키우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30년 후, 40년 후 인격은 다를 것입니다. 같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자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유전자 역시 같은 거라도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후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콩 심은 때 팥이 날 수 있다. 훌륭한 건강한 몸이었는데 잘못 굴리면 암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암은 대사질환이다. 입니다. 어려워 보이시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원인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방사선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그 아이가 망가지기 시작해서 너무 오래돼서 독성물질을 먹어서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에너지 대사를 못해서 노쇠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몸 안에서 이렇게 나쁜 독성물질 HIF, 하이폭시아 인듀시블 팩터 1알파라는 것이 생겨서 이렇게 암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들을 초진해서 검사해 보면 처음 왔을 때 약 45%에서 세포 내의 비타민C 농도가 결핍입니다. 18%는 로우고요. 비타민C는 어떻게 항암 효과를 내는가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죠. 기전은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의외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일 쉬운 그림입니다. 혈관이고 암세포이지요. 정맥 주사로 혈관으로 비타민C를 주사하면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혈관에서 조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깨지면서 요거 두 개가 H2O2를 뱉어내고 과산화수소입니다. 소독제지요.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쓰는 뽀글뽀글뽀글한 김나는 그것이 나와서 그것이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작용으로 암세포의 대사를 저해하고 암세포를 직접 터뜨려 죽인다. 라는 것이 비타민C의 암세포 독성 과정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이인데 이것이 암으로 가는지 정상으로 가는지를 결정짓는 어느 요인인데 이 아이가 산소가 충분하다거나 내지는 비타민C가 넉넉하다면 깨져서 정상세포로 가는 과정을 돕고 산소가 부족하거나 저산소가 있다거나 이건 일시적인 저산소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저산소 또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것이 활성화돼서 암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암으로 진행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왜 먹니? 또 비타민C를 또 물어보시죠. 원래 우리는 무척추, 우리 동물들은 무척추나 곤충 때는 비타민C를 만들 수 없다가 어류 때, 내지는 양서류 때는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포유류가 되고 영장류가 되면서 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영리해져서 비타민C를 만드는 효소를 선택,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섭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사를 맞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농도 비타민C의 정의는 정맥 주사로 비타민C를 주어서 암세포에 선택적인 독성을 주겠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히 맞는다가 아니라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암세포 독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0g 맞았어. 이게 아니고 충분히 넉넉히